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금 체계의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새 정부 출범 딱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궁금한 부분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445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312-89번지이고요. 또 다른 하가는 무허가 건물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38낙일 24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바로 뒤쪽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두 개의 주택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는 휘경동, 하나는 전농동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대표님 어떨까요? 자, 예전에 한번 저희가 동대문구 휘경동 쪽에 그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한번 문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 들어왔던 내용인데 자, 지금 회기역에서 도보권에 있는 두 개의 지금 다가구 주택과 국유지에 올라가 있는 무허가 건물의 두 가지 물건입니다. 자, 전망이 어떠냐 여쭤보셨고요. 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회기역, 1호선 회기역과 아래쪽으로는 좀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자, 청량리역에는 기존에 지금 5개 노선이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5개 노선이 들어가서 총 10개 노선의 정차가 가능한 교통의 허브로 변한다라고 문의자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회기역에서 청량리역 위쪽으로 올라와서 회기역 인근에 있는 지금 전농동 물건과 회기역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지금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망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떡전 사거리.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청량리역과 가까운 쪽으로 봤을 때 전농 9구역의 공공재개발 2차로 지정이 됐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차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 바로 건너편 쪽으로는 신통기획 1차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사거리의 4사분면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물건이 있는 이 지역, 서울 시립대 위쪽으로 회기역과 중간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한번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좀 들고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휘경동 312-89번지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대지는 50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지금 91평이고요. 그리고 1919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지하 1층에서 3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본 건물, 현재 지금 건물을 보게 되게 되면은 기타 용도로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으로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지금 원룸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창을 연 김에 한번 건물 한번 볼까요? 자, 19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서 지금 보시는 본 건물이 지금 상담에 의뢰하신 물건이고요. 주변을 좀 보겠습니다. 주변에 구축과 신축이 혼합되어 있는 전체적인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건물 외에 지금 아까 전에 전농동이라고 그랬죠? 전농동 물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자, 전농동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무허가 건물로 지금 111-2번지 토지가 89평이고요. 지목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 들어가 있는데 건물을 지금 이 현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정보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를 볼까요? 토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종 일반 주거지의 국유지 그리고 89평의 전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는 국가의 소유지만 건물은 사유재산으로 가면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개발에 의한 이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망에 있어서 향후 어떤 재개발, 이 지역, 4사분면 중에 지정이 안 된 이 지역의 두 물건의 전망이 재개발 전망이 있겠습니까? 라는 정확한 질문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자, 제가 재개발 물건, 특히 서울 지역의 재개발 물건을 제가 방송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항상 말씀드렸던 노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노후도를 자, 정비사업이고 플래닛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전반적으로 4사분면 노후도를 이축해 볼까요? 그러면 예, 여기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떡전사거리 위쪽으로 해서 붉은색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30년 이상 노후도가 오래된 지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쪽은 전농 9구역의 공공재개발, 바로 위쪽으로는 공공주택 복합주택사업 2차,
위쪽으로는 신속통합기획 1차로 들어간 상태에서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붉은색의 계열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만큼 노후도가 높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본물건이 있는 지금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는 물건 이 분면을 봤을 때는 신축 물건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포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좀 전에 말씀드린 국유지 89평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따라서 그려봤을 때는 휘경 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노후도만큼은 좀 높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 물건에서 재개발의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는 국유지 쪽이 좀 더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물건 모두 제가 볼 때는 청량리역에 있어서 교통호재 그리고 회기역에서의 근접거리 또 주변에 이루어지는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두 물건 모두 전망치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두 물건에 있어서 혹 매수의 어떤 선택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두 물건의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좀 더 재개발의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이쪽 전농동 물건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동대문구에 대한 상담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동대문구에서 휘경동 그리고 전농동의 물건을 비교하고 계셨는데요. 동대문구 하면 현재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두 물건 모두 이에 대한 호재들을 다 안아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의 점수를 높게 주자면 전농동에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939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 20평, 24평을 1억 미만으로 갭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어떤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포동에 위치한 예술인 아파트입니다. 1억 원 미만의 갭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지역에 지금 중앙역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중앙역에 현재 지금 수인분당선과 4호선 중앙역 4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안산선이 중앙역을 거쳐 성포역에 이르는 라인으로 지금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중앙역 그리고 위쪽으로 성포예술공원 쪽으로 성포역이 향후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예술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는 중앙역 그리고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요. 자, 뒤쪽으로는 향후 앞으로 생길 성포역이 들어오는 가운데 안쪽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교통적인 그리고 상권 학군적인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앞쪽 옆으로는 지금 노적봉 공원이 있고 여러 지금 공원들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주하시거나 실거주하시는 데는 굉장히 쾌적하고 편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현재 지금 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억 이내의 투자로 오래된 재건축의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망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추천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 이 물건에 있어서 좀 더 체크할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00세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85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38년 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용이한 아파트입니다. 자, 단 걸리는 게 용적률이
용적률이 200%대가 넘는 아파트로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물음표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단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아파트 현재 지금 21평부터 34평대까지 지금 평수를 보게 되면 20평이나 24평대 아파트, 21평 같은 경우는 3세대밖에 없고요. 자, 24평 아파트 지금 보시는 대로 210세대, 117세대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매매가가 지금 3억대, 3억 4천에서 3억 3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입니다. 호가는 더 올라갔다 봐야지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전세 대비해서 갭 투자금의 1억 이내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거의 지금 2억 정도까지 갭이 좀 벌어져 있는 모양새를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1억 이내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은 소액의 투자로 인해서 가능한 어떤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자, 본 아파트 말씀드린 대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은 재건축에 있어서의 그 진행 속도 과연 가능할까라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본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의 지금 평당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33평대 아파트가 예술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평으로 가볼까요? 1,417만 원이고요. 주변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 거의 한 2,800대에서 2,600대, 3,000만 원이 지금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주공 아파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에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 보게 되면 3,000, 4,000대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2,900대, 3,000대 올라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속도가 빠를수록 전반적으로 가격은 비싸다. 자, 그러면 성포 예술인 아파트는 왜 주변 시세보다도 이렇게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거의 한 50여 명분이 지금 현재 이 사이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중순경에 안전진단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등급을 재건축이 용이한 D등급 이하가 나온 게 아니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안전진단을 판단을 받고 현재로서는 지금 실행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뭐 현 정부가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등등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본 아파트에 있어서 제가 투자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안 됐죠. 2022년도 4월 5일 날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재건축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등급이 C등급이 나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전수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전수조사. 재건축에 있어서 등급을 매기는 데서 강화된데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 시점이 언제냐면 2018년도 3월입니다. 2018년도 3월 이후에 안전진단에 실시를 해서 C등급이 나와 있는 아파트들을 다 올려라. 국토부로. 거기서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고 현재 재건축에 대한 완화 규정의 카드를 만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1억 미만대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하셔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뭐냐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실거주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갭 차이가 오래될수록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적인 어떤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여러 가지로 주변에 학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실거주하기에는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다만 이제 내가 갭투자, 투자 목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명확한 해답이 보인다라기보다는 앞으로에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의 자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진행 상황들 한번 계속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궁금한 부동산, 그 부동산의 전체적인 지역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각 물건마다 또 분석이 다를 거고요. 또 시청자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분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실시간으로도 저희 문의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문의 전화 한번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 두겠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모든 질문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1025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 양정동 양정 현대아파트를 매도하고 옆 동네인 거제동 현대홈타운으로 옮길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양정동의 양정 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옆 동네인 거제동으로 갈아타기 전략 어떨까요? 현재 리모델링, 양쪽에 다 리모델링에 대한 지금 추진이 스타트가 걸렸거든요. 네. 근데 한쪽 양정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됐고요. 그 부산 시민공원 주변으로 촉진개발지구가 지금 지정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고요. 네. 지금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입니다. 연제구. 구를 달리하는 지역인데 아, 그래요? 연제구 이 지역에 지금 현대홈타운을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입지 그리고 학군에 대한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한번 양정동 현대 2차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본 양정동의 현대 2차 아파트 좀 숨겨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양정역 부산 1호선이죠. 부산 1호선 양정역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0m. 그리고 아래쪽에 부산 동해선에서 약 한 1km 내외 900m 정도 떨어져 있는 모양새로 좀 보여지고요. 1, 2차 아파트에 있어서 두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지금 양성초등학교 그리고 건너편으로는 부산 동의대 등등이 있고 동의과학대 등등 여섯 상업고등학교까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시민공원 지금 아래쪽 본 현대 2차 아파트 주변으로 지금 시민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이 라인이 지금 촉진개발 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도면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인데요. 나름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역에서 가깝고
또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 그리고 학군 등이 있지만 이주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거제 홈타운 아파트의 좀 개별적인 특성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양정 현대 아파트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1900세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1700세대 거의 한 3000세대가 넘는 단지입니다. 자, 1998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25년차 아파트고요. 양정역 같은 경우에는 321%, 건폐율 20%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자, 23평부터 40평대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거제 홈타운 아파트로 이주하실 예상입니다. 거의 31평대의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5억 초반에서 중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약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5억 실거래가 되어 있지만 한 5억 5천에서 6억대까지 현재 지금 거래의 시세가 지금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바로 인근에 구는 달리하지만 위쪽으로 올라와서 연제구로 올라와서 부산 3호선이 있는 거제 홈타운 아파트 2차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홈타운 아파트를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홈타운 아파트 36평대 지금 아파트가 나와 있네요. 자, 2차고요. 지금 현재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10세대, 그리고 2002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1년차 아파트입니다. 거의 뭐 용적률은 비슷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27평부터 56평대까지 아파트의 평형대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왜 31평대 아파트를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본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나름대로 좀 더 준공이 건축 연도가 덜 된 거제 2차 홈타운 아파트의 27평대 아파트, 27평대의 가격대를 보면 5억대 중반에서 6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금액적인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31평을 매도하고 27평 아파트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바로 지금 36평대로 올라가게 되면 금액대가 8억대가 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또 투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주변을 좀 볼까요? 지금 종합운동장역, 3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산 동해선과 그리고 3호선의 거제역, 불과 거리가 제가 볼 때는 도보권 거리로 한 500-600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종합운동장역과 거제역, 동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부산지방법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요. 또 바로 앞쪽에 초등학교 위쪽으로는 부산교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건너편 쪽으로는 부산 사직종합운동장과 부산 아시안 경기장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위치로서, 자, 연제구입니다. 연제구. 자, 양정동에 있는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에 나름대로 호재도 있고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지금 현재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더 입지적인 입지, 그리고 교육 환경 등등이 좀 더, 그리고 건물의 개별적인 특성에 있어서 좀 더 신축인 거제 2차 현대 홈타운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 의견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갈아타기 전략에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거제동 쪽이 조금 더 더블 역세권과 또 주변의 인프라 부분들, 그로 인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입지로도 그렇고요. 조금 더 신축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비슷한 금액이라면 거제동의 현대 홈타운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가겠다라고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
전화 계속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들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45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290-3번지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총 970평이고요. 학교 용지로 평당 30만 원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해남군 하면 땅끝마을 가장 먼저 생각나고요. 최근에는 이 근처에서 캠핑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문화라든지 관광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과연 부동산 투자의 가치로는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또 지금 평당 30만 원이라고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떨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캠핑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네. 나름대로의 바로 위쪽 수도권 네. 수도권에 보게 되면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새만금.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솔라시도입니다. 솔라시도. 영암, 네. 해남, 관광, 레저, 기업, 도시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지목이 아까 학교용지라고 그랬죠? 네, 학교용지가 평당 30만 원. 자, 보시는 대로 솔라시도라고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영암, 해남, 관광, 레저, 기업 도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지도에 펼쳐져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게 되면 삼포지구입니다. 삼포지구. 그리고 위쪽이 3호지구고요. 아래쪽이 구성지구입니다. 구성지구. 총 면적이 약 1,000만 평입니다. 1,024만 평. 그중에 구성지구의 개발 면적이 620만 평입니다. 620만 평. 자, 2000년도 초반에 시작을 해서 좀 더딘 부분은 있어요. 더디게 온 것은 있지만은 2025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0년은 돼야지 뭔가 좀 더 윤곽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성지구 인근에 있는 토지에 있어서 학교용지인데 970평 과연 30만 원에 매수를 하는 게 합당한 금액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토지는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토지 이용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293번지입니다. 자, 학교용지고요. 학교용지입니다. 자, 폐교된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사유지로 넘어간 학교용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207제곱미터 말씀하신 대로 약 970평입니다. 구평수 환산하면. 자,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45,600원이고요. 구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평당 15만 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현재 본 토지는 비도시 지역 내외 계획관리 토지입니다. 자, 계획관리 토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 이하고요. 용적률이 100% 이하로서 비도시 지역 내의 토지 용도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다 보니까 앞쪽에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30만 원이라는 시세가 과연 적당한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본 토지 옆으로 가서 본 토지 일전에 지금 2015년도 8월 달에 2억 4,25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암산하신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평당? 970평을 2억 4,250만 원으로 대략 나누게 되면 약 25만 원 꼴입니다. 25만 원. 우리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25만 원. 자, 25만 원에 거래됐던 토지를 향후 지금 2015년이니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30만 원에 매수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본토지 말씀드린 대로 970평이고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계획관리 토지고요. 건축물이 연면적이 85평 그리고 1972년도에 지어진 단층짜리 건물이 들어가 있는 학교용지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토지를 볼까요? 건물은 지금 교육시설로 되어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9월 1일 날부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실거래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그때 거래됐던 내용이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변 시세를 좀 볼까요? 주변 시세. 자, 단가로 보고요. 단가로 보고 주변의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에 최근에 거래된 내용 같은 경우에 뒤쪽으로 작은 도로 쪽으로 약 25만 원에 거래된 내용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그리고 19만 원. 이쪽은 지금 용도가 지금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이 표시되면 약간 불구스름한 지역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자, 보전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20만 원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라시도가 개발 계획이 서 있고 개발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격대가 좀 더 많이 올랐을 거라 판단이 드는데 좀 더 속도가 느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개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걸로 좀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관리 아니면 부동리 시세는 25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토지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토지를 매수를 하면서 토지 매수. 내가 시간만 놔두면 시간을 뭐 단기간 안에 5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 라고 하는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금물입니다. 특히 토지 투자는 건물 투자, 아파트, 주택 투자와 틀리게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수익성은 높습니다. 수익성을 높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위치에 어떤 토지를 매수를 할까라는 게 가장 고민인데요.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 개발 계획이 크게 서 있고 솔라시도에 대한 구성지구 개발 계획이 차츰 진행되면서 가격대는 올라가리라 보고요. 현 시점에서 30만 원에 매수하는 거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하면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에 접근해라.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이 토지, 학교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토지와 건물을 사업성을 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학교 펜션이든 등등 뭔가 사업성을 고려해야지만 기다림에 있어서 지치질 않는다. 그게 토지 투자의 가장 큰 관건이다라는 말씀으로 요 상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매수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가격은 적정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 토지를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토지는 그 토지 자체의 가치보다는 이게 어떻게 앞으로 쓰일 수 있느냐, 이 활용이나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그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지금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571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투자금은 3억을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전세금까지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를 매도한 후에 무주택 상태에서 부가현 3구역이나 노량진 7구역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혹은 중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부가현 3구역 재개발 매물을 매수해서 2주택자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부천 중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부가현이나 노량진의 재개발 구역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천 중동 아파트를 팔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유한 채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부천 중동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세금을 내는 금액보다 중동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고 하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세금을 내는 금액보다 중동의 가치, 올라갈 가치가 작다고 하게 되면 파는 거고요. 심플하죠. 자, 갈아타기. 전망만 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갈아타기에 대한 질문이 실질적인 어떤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직 불확실성이 있죠. 세제 개편에 대한 현재 인수위에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에 대한 완화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단 여건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대출 규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저는 2주택을 택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동, 가지고 가요, 네, 부천을.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지역 내 대장 아파트예요. 꽤 신축이더라고요. 신축 아직. 아파트예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지금 분양 시점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배 이상의 와. 양도 차익이 났을 겁니다. 네. 분양가보다.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아까 어느 구역이었죠? 노량진이나 부가현 3구역. 노량진 7구역이나 아니면은 지금 부가현 3구역을 매도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부가현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는 뭐냐면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노량진 7구역을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금액대가 더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매도를 안 하고 전세 보증금,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과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합쳐서 한 10억 정도에서는 부가현으로 가겠다. 라는 판단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두 번째 안에다가 제 의견을 하나 넣어드리고요. 단 본 상담 끝 말미에서 네. 1번안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법입니다, 그때는. 자,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7호선 부천시청역의 인근에 있고요. 바로 부천시청이 있죠. 주변에 학원과 그리고 상권에 대한 형성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나도 999세대입니다. 현재 지금 2020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만 2년하고도 한 2, 3개월 지난 아파트다.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평형대를 볼까요? 35평부터 56평대까지 가장 많은 평형대가 35평대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가 지금 실거래가가 13억 5천. 현재 지금 21년도 8월 달이니까 현재 지금 거의 한 6,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거래가가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더 올라와 있지 않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 보여지고요.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장 아파트로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매도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부가현 3구역과 노량진 7구역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업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있어서 한번 개략적인 것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에 있죠. 자, 서대문구를 누릅니다. 그 중에 부가연동을 들어갑니다. 부가연동으로. 자, 부가연동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부가연 3구역입니다. 부가연 3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가연동 3-66번지의 일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질 재개발 구역에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진행 단계입니다. 진행 단계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획득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진행된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확한 지도나 사업장의 전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노량진 보겠습니다. 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죠.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중에 대부분 지금 6구역까지는 노량진동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7구역과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방동입니다. 대방동을 보시면 지금 7구역 노량진 7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 해가지고 동작구 재개발 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대표 지번을 보신다고 하면은 대방동 13-31번지 1원에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행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서 인가를 획득한 단계로서 좀 더 두 지금 지역 구역 모두 좀 안전하게 나름대로 초기 단계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계는 지난 단계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본 사업 시행 인가 단계 두 지역 중에서 제가 처음에 의견을 드렸던 거는 부가연 3구역에 2주택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거야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팔고 노량진을 중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좀 더 볼륨 있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 요거를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자,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중동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가정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노량진 7구역이나 아니면 부가연 3구역의 주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조합원 입주권, 아직 주택이지만 입주권이 될 주택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항입니다. 2항 중에 5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입주권과 대체주택에 대한 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할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시행기간 동안에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 대체주택이랍니다. 를 매수했을 경우에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있어 양도세를 154조 1항을 적용한다. 1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겠다. 그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항의 5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 자, 156조 2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주택은 대체주택입니다. 자, 첫 번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첫 번째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고로 좀 전에 봤던 노량진 7구역과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입주권에서 새로운 신축 건물이 되기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것.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그러면 순서를 바꿨죠.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일환에 대해서도 방법론을 아마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세제, 그리고 대출, 여러 가지 등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아직 어떻게 될 것,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될 수 있는 어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1안과 2안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좀 더 분위기를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1안과 2안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취할 수 있는 과연 선택지의 포지션은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짚어보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어떤 투자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천 중동의 아파트 지금 현재 가치를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와 함께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 세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좋기는 한데요. 그만큼 참 건조합니다. 여기저기서 산불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 나가실 때 산불 조심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도 조심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계속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